네,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문자로 들어온 상담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미래에셋증권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22,500원이고요. 증권주 바닥이더라던데 15% 보유 중인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무려 주가가 11%나 급등을 했고요. 근데 22,000원인데 네. 매입가가 22,500원인 걸 보니까 지금 샀다가 물려가지고 네. 고생을 하고 계시다가 네. 오늘 급등해서 기분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뭐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얘기 나오고 하면서 증권주 전반 흐름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자 이참에 한번 달릴런가요? 이 부분은 우리 이현우 파트너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주 좀 쉬다가 오늘 또 올랐습니다. 네. 얼마 정도 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오늘 증권주가 미래에셋증권 말고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증권주 배경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저희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이제 완화되거나 아니면 기존 유지가 될 것 같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대표적으로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증권주들의 수급이 몰리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증권주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자,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금리 인하가 되면 이런 증권주들 당연히 이런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런 금융, 증권 쪽으로 돈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바로 정책적인 부분이에요. 오늘 결국엔 이런 상법 개정, 세제 개편안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책,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이런 밸류업이라든지 어느 정도 증시 부양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증권주 같은 경우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이런 성장 동력과 모멘텀이 살아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 볼게요. 저는 증권주는 좀 단기, 중기 나눠서 접근해 보시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어쨌든 이런 호재성 재료로 인해서 굉장히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시가총액도 굉장히 큰 종목이 이렇게 세게 상승이 나왔다면 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땐 과열권에 접어섰거든요. 그래서 22,500원에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면 22,500원, 저는 이 매수가 22,000원대에서는 절반 정도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눌림, 지금 추가 매수를 물어보셨는데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추가 매수는 좀 신규 매수 접근은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다음에 눌림을 줄 때 눌림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단기가 아니라 좀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 저는 어차피 중장기 하반기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 관점에서 더 여유 있게 보시면서 이 전고점인 25,000원대까지 한번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뭐 미래에셋증권뿐만 아니라 뭐 증권주들은 다 비슷비슷한 흐름을 타면서 움직입니다. 우리 증권주들이 6월 달에 대선 앞두고 대선 수혜주로 미리 좀 올랐다가 또 이제 신정부 들어서면서 이 정부의 거버넌스 개혁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다 해서 바짝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 너무 올라서 그런지 최근 한 2달은 쉬었는데 네. 어쨌든 오늘 다시금 또 양도소득세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불을 좀 붙인 것 같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잘 한번 차익 실현 기회를 좀 잡아보는 것도 단기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역시 우리 이현우 파트너의 나현우 파트너 얘기하셨던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질문 주셨던 추가 매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로 매수하시기보다는 눌렸을 때 매수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전화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이요. 예.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15,800원입니다. 15,800원이요. 예. 오, 요거 매수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7월달부터 해가지고, 처음에서 해가지고 85% 정도 되겠습니다. 이거 그러셨구나. 요거 뭐 물량이나 비중이나 좀 많이 들고 계세요? 네. 85%. 85%요? 예. 오, 그러시구나. 요거 그러면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데 조금 길게 보시는 종목일까요? 이렇게 짧게 보는데 물려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씩 어떻게 전략 세워서 매도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네, 자 제주은행 우리 보통 이제 뭐 금융주 사고 싶으면 KB금융도 있고 뭐 신한지주도 있고 덩치 큰 거 많은데 제주은행 사신 걸 봤을 때는 왠지 제주도에 계시거나 아니면 제주은행에 근무하시거나 그럴 수 하실 것 같은 있죠. 기분이 좀 듭니다. 자, 뭐 워낙 우량하고 안전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주가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요즘 재미는 좀 없어요. 언제 갑니까? 네, 우리 시청자님,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또 이런 은행주들 안에서도 조금은 중소형은행주 하시는 분들은 은행주가 좋긴 한데 우리가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가 좀 무거우니까 네. 조금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은행주 찾자 싶어가지고 제주은행 하셨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좀 장기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뭐 우리 시청자님도 보면 들고 계시면서 조금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한 일주일만이라도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지금 가격보다 좋은 가격대에 파실 수 있으니까 저를 믿고 일주일 정도만 좀 더 기다려 보자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일주일이라는 것은 일단 이번 주에 11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이 관련된 회견이 있습니다. 뭐 거기에서 뭐 대주주에 대한 기준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뭐 언론을 통해서도 오늘 보도가 됐던 부분이었고 그 대신에 이제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게 내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라면 과연 그 발표를 하실 때 주가가 빠지는 걸 원할까, 지수가 빠지는 걸 원할까, 아니면 오르는 걸 원할까? 로 한번 또 생각을 또 해본다면 네. 저는 좋은 소식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증시에 우호적인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유능한 참모라면 당연히 우리 대통령이 뭐 인기를 계속적으로 구가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런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 정책 관련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현재에 대한 가격대는 좀 저렴한 가격대가 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트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뭐 지금 보면 뭐 8,000원대부터 이 가격대 10,000원대부터 시작해서 19,000원까지 한번 올라왔고 대신에 현재 구간에서는 보면 단기적인 바닥을 좀 다지는 자리들이거든요. 오늘은 증권주가 강하게 올랐지만 우리가 현재 금융주들도 현재 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책주로서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보고 저는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적어도 16,000 이상까지는 갈 수 있는 자리니까 우리 시청자님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홀딩하시면서 손해보지 말고 수익 보고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뭐 정부 정책 관련 주니까요. 특히 이번 주에 그런 이슈가 좀 있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만 은행주들은 제가 하나 좀 참조할 부분이 은행주들이 최근에 올랐던 이유가 어쨌든 정부의 이 거버넌스 개혁 관련된 수혜 업종이다라고 올랐던 것도 있고 또 네. 이제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대부분의 금융주들이 저PBR, 저퍼거든요. 근데 제주은행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순자산이 한 5,900억, 한 6천억 정도 되고요. 1년에 순이익은 한 200~300억 정도대라서 지금 시총이 5,200억이면 은행주를 통틀어서 보면은 시가총이 제일 작지만 네. 저PBR도 아니고 저퍼도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뭐 은행주들 바람 타면서 제주은행이 지난 뭐 7월 달에 한번 바람을 팍 탔었는데 네. 조금 오버슈팅한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이제 은행주는 굉장히 좋게 보는데 은행주 내에서 제주은행은 저는 별로 이뻐 보이진 않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정책 관련 이슈 붙으면서 좀 뜨는 거 이용해서 잘 한번 먹고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속상하실 것 같지만 또 짚어주신 내용들 세워주신 전략 참고해 보셔서 이번에 한번 조금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은행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전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기 죄송한데요. 네. 저기 이강로 대표님한테 좀 상담 좀 받고 싶거든요. 네네. 역시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저기 에코프로비엔이고, 네. 매수가는 123,000원, 네. 비중은 10%거든요. 네. 예.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아, 이거 목표가하고 손절가도 궁금하고 또 네. 언제까지 이거를 갖고 가야 수익이 날 수 있나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요거 매수하신 지는 뭐 오래되셨어요? 한 달 정도. 알겠습니다. 예, 최근에 매수하셨고요. 네네. 목표가, 손절가, 뭐 전망 저희가 한번 살펴봐 네, 드릴게요. 네. 네, 한 달 전에 사셨으면은 수익이 났다가 지금 다시 본전됐다가 약간 마이너스로 빠져버린 것 같은데 왕관 4개의 위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섭 잘했습니다. 파트너께 특별히 듣고 싶어요라고 일단 주셨는데요. 자, 최근에 뭐 빠진 거 보면 좀 별로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네. 또 어찌 보면 또 기인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무조건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를 하시는 게 맞고 오늘 시장에서도 그 분위기가 조금 나타났던 것이 사실 에코프로 BM이 2차 전지 기업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화학 재료 기업으로서에 대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보면 이제 석유화학 기업들이 대부분 다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지금 시장은 보면 신고가를 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들입니다. 최근에 주가 조금 빠져서 내려왔던 것이 우리가 이제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오면 이 에코프로 BM이나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들이 반등이 나오는데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빠져버렸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주가도 한번 같이 빠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여기서 명심하고 보셔야 되는 것은 이미 리튬 가격이 뭐 최저가를 한번 찍고 난 다음에 현재 반등이 나오고 추세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흐름이니까 과거처럼 이 에코프로 BM이 10만 원 밑으로는 저는 안 빠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리가 최저점이 10만 원이라고 감안하고 본다면 우리가 현재 가격대 11만 8천 원도 충분히 저렴한 가격대라고 보고 우리 시청자님이 기다리신 만큼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4만 원대 이상까지는 한번 보시면서 한번 그래도 9월 달에는 한번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우리 시청자님이 눈치가 좀 빠른 것 같다. 지금 보니까 나연호 파트너님은 약간 요즘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고 이상도 파트너님은 무조건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네, 정말 좀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에코프로 BM 뭐 증권사에서도 한 14만 원 정도 목표가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거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보유하고 기다릴 만큼 또 수익 보실 수 있다. 수익 보고 나오시자 이렇게 지켜보자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에코프로 BM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골든브리지님 종목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들어왔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31,75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데요. 대응 전략 부탁드린다고 채팅을 올려주셨네요. 네, 자 주성 엔지니어링 요즘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바닥은 좀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연호 파트너님, 주성 엔지니어링은 좀 바닥에서 이제 좀 탈출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주성 엔지니어링 보시게 되면 뭐 4만 원에 있던 종목이 지금 2만 원대니까 굉장히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느 정도 이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도 그렇고 좀 쌍바닥을 다져주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업황을 봤을 때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런 업황의 투심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이런 흐름들이 예상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상당 부분 이런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기술적인 자리 한번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 볼게요. 네. 자,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다중바닥을 형성하면서 이 굉장한 낙폭을 불러오는 자리에서 보시면 다중바닥을 계속 형성하면서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을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자,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여기 한번 이 매물대, 여기 저항대, 여기 이 저항대를 한번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이 윗방향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3만 원대 매수하셨다면 지금 구간에서 매도보다는 당연히 홀딩하시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주봉을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굉장한 낙폭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젠 내린다 해도 제한적인 건 바닥을 이 양봉이 지금 계속해서 3개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낙폭 구간에서 이런 반등을 한번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봉 주봉상 지금 주가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31,000원에 매수하셨다면 저는 1차적으로 지금 딱 한 31,000원, 32,000원대 되면 여기 한번 저항에 매물대 저항에 한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32,000원 우리 매수가까지 한번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뭐 지난해 순이익을 한 1,000억 가까이 냈던 회사인데 올해 한 600억밖에 못 벌거든요. 그 때문에 지금 주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다행히도 내년 내후년도 다시 1,000억 넘긴다고 하니까 말씀하셨던 거 조금 기다리면은 네, 제시된 가격까지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일단은 매도보다는 홀딩하고 매수가 위 32,000원에서 전략 세워보자, 매도해보자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또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별사탕 투유님의 종목입니다. 롯데지주 들어왔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34,300원에 10% 비중으로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매수가까지 올지 아니면 그냥 적정한 선에서 매도를 할지 그게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자, 롯데지주도 아마 사자마자 물려버리신 것 같은 다행히도 최근에 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샀는 가격 위로 올라설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자, 롯데지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숨겨져 있는 저PBR주 그리고 이제 지주사로서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주식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현재 이재명 정부 정책주로서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과거 이제 뭐 독일이라든지 일본 같은 이런 저성장 기조에 있던 기업 지수들이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냈던 가장 큰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증시 활성화에 대한 부분 자체를 부추기면서 재평가를 좀 받던 과정들이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런 저PBR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를 좀 주는 그런 양상이라 좀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얼추 이제 근사치로 이 PBR 밴드를 계산할 때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3조 2천억, 3조 2천억 2,944억 정도가 지금 찍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업 분석란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자본 총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 총계. 자본 총계가 지금 9조 1,998억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제 시가총액보다 현재 이 자본 총계 훨씬 더 높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현재 이제 저PBR에 놓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면 현재 이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현재 정부 정책주로서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높은 가격에 사셨지만 수익 내고 파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전고점이 한 38,000원 부근 됩니다. 그 가격대까지 좀 더 버티시면서 꼭 수익 내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를 좀 더 한번 지켜보자. 결국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가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안에서도 이런 지주사들이 반드시 움직여야지 신고가를 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관점을 좀 감안하셔서 홀딩하시면서 목표가는 3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올해 뭐 신정부 들어서면서 시장의 가장 큰 하도는 자사주 소각 관련된 부분이죠. 이 롯데지주는 자사주를 무려 34%나 갖고 있거든요. 이거 소각하면 이제 주가 급등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그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건데 네. 시장에서는 과연 소각할까 어쩔까 지금 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 때문에도 빠졌다가 네. 요즘 분위기는 아마 소각하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또 다시 고개를 좀 들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도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숨겨진 또 저 PBR 주고 정책적인 이슈를 한 번 더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짚어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높긴 하지만 수익 보고 낼 수 있다. 38,000원 목표가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 바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카카오페이. 네. 네, 궁금해서요. 어, 얼마나 더 올라갈까? 얼마나 더 올라갈지요? 혹시 네네네. 얼마 정도에 매수하셨어요? 67,167원이에요. 네. 167원이에요. 167원이요. 네네네. 그러면 요거 비중은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61.4% 정도? 그러면 요거 한번 뭐 추가 매수를 하셨었나 봐요. 네, 물타기해서 네. 잘못해서 물린 것 같아요. 아유,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이미 일단 비중도 좀 있으시고 추가 매수도 하셨고 그러면 저희가 전망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네. 네. 네, 자 일단 질문의 의도가 아주 좋습니다. 네.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래서 수익이 많이 이게 수익이 났을 수가 없는데 하고 이제 봤더니만 아무튼 자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가 질문이었거든요. 네. 자 나윤호 파트너님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카카오페이 지금 비중을 많이 실으셨는데 네. 이게 좀 빠져서 속상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보다는
충분히 한번 반등을 이용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카카오페이하고 뭐 카카오 계열사죠. 이런 전자결제 수단을 한번 제공하는 이런 솔루션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이슈라고 하면 이런 오너 리스크, 좀 오너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카카오하고 카카오페이 이런 관련주들이 좀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런 관심이라든지 이런 시장 주목도가 식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더 하락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기술적인 자리를 함께 설명드려 볼 건데요. 자, 무엇보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지금 이게 지금 시장에서 아직 화두가 돼서 좀 잠시 식어서 그렇지 결국엔 지금 새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살아있고 자, 기술적인 자리를 보시게 되면 지금 급격하게 거의 뭐 고점 대비 50%가 빠져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젠 낙폭을 지지해주고 하방 경직을 좀 확보해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보다는 당연히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게 비중이 조금 들어가셨다면 뭐 추가 매수도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구간이지만 네. 우리 보유하신 분께서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 반등을 이용해서 한 6만 7, 8천 원 정도가 됐을 때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한 비중 20%까지만 남기시고 다 일단은 매도하시는 전략 이렇게 잡아드리고요. 네. 한 비중 20%까지 남기시고 좀 더 길게 보실 수 있다 하시면 저는 여기 이때를 여기를 한번 돌파를 하게 되면 윗방향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비중 10에서 20% 정도는 좀 더 길게 보실 수 있으시다면 저는 좀 더 길게 보시고 한 8만 원대 이상까지 보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카카오페이는 저희가 뭐 때마침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상담 의뢰가 들어와서 한번 코멘트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최근에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서 교환사채 발행을 해버렸어요. 지금 뭐 물론 김범수 의장 관련된 뭐 1심 재판에서 구형 15년 받았다는 이슈도 있었지만 그 때문에 최근에 빠진 건 아니고 최근에 일단 빠진 부분은 2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담보로 일단 교환사채 발행했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교환사채 발행 가격 감안하면은 뭐 더 빠지지는 않겠지만 이 물량 소화될 때까지 못 갑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4일째 옆으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흐름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조금 장기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짚어주신 교환사채 발행 이슈도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지금 매도보다는 조금 반등을 이용하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많으니까 뭐 매수하신 가격까지 오면 조금 비중 조절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페이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SK하이닉스 들어왔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26만 7천 원입니다. 계속 상승해서 매수를 했는데 매도할 타이밍을 잡아달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네, 자 우리 코스피 시가총액 2위 기업인 SK하이닉스 오늘 주가 좋았거든요. 네. 분위기가 또다시 한번 신고가를 낼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SK하이닉스? 네, 뭐 저는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잠시 한번 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최근 SK하이닉스 고평가 논란은 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한 부분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지금 이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추이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 다시 SK하이닉스로 넘어가서 보면 차트가 상당히 유사하게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 증시라든지 대만 증시에도 최근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신고가에 대해서 경신하고 또는 이제 근접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 나스닥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고 특히 이제 반도체 지수에 대한 움직임도 좋습니다. 이 말인즉슨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지금 현재 이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 부분 받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이미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가 되었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SK하이닉스를 매도를 한다면 저는 한 그 15일에 16일 정도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은 결정하기 FOMC 회의 전에 한번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목표가를 한 30만 원 정도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결국에는 지금은 기대감이 오르는 부분도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은 일단 1차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에 대한 가격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참조로 SK 하이닉스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고요. 내년 내후년도도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내년 내후년도에 한 40조 원 가까이 이익이 난다라고 하고요. 순이익 기준으로도 30조를 살짝 넘길 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업계에서는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내년 내후년도 그래도 연간 순이익이 한 30조 정도는 되니까 30조 원 곱하기 8배, 38이 24. 240조 정도는 가야 된다라고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고요. 240조 원을 주가를 환산하면 그게 33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목표가가 33만 원이다 보니까 30만 원에서는 올라갈 게 10%밖에 없죠. 네. 그래서 최근에 30만 원만 가면 빠져요. 그래서 우리 이상로 파트너 얘기하신 것처럼 대충 30만 원 근처 가면 네, 거기서 조금 분할 매도로 좀 차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이닉스 일단 타이밍도 금리 결정이 나기 전에 한번 매도해보자 이렇게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이번에는 HD한국조선해양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41만 5천 원이고요. 올해 탑픽은 조선주 같은데 요거 장기 보유해도 될지 요게 좀 궁금하신 것 같네요. 네, 자 HD 한국조선해양도 뭐 주가 흐름 아주 최근에 견조하거든요. 자, 이거는 뭐 얼마 정도 보면 좋을지 이번엔 나윤우 파트너께 질문 드립니다. 네, 뭐 HD 한국조선해양 우리나라 뭐 조선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죠. 특히 이 기업이라고 하면 장점이 뭐 원유 운반선이라든지 이런 컨테이너선 굉장히 비싼 고부가 가치선 중심으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이런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수주가 발생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조선업이라든지 조선기자재 업종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좀 전강 후약, 그러니까 좀 아침은 좀 높게 출발했는데 그 다음부터 좀 굉장히 좀 하락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하락의 성격을 보신다고 하면 최근에 단기관점에서는 다 이런 조선업, 조선기자재 관련주들 단기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른 이런 이격 조정 성격 혹은 이런 시세 차익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저는 결국엔 조선업은 지금 우리나라가 조선업 협력,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이 지금 이제 갓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런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마찬가지로 오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음봉들이 다 비슷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HD 한국조선해양도 여기 구간에서는 조금 더 살짝 더 많이 단기관점에서 많이 오른 만큼 이런 이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조선업들 눌림 나온 다음에 다시 이 리바운딩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장기 보유로 말씀하셨다면 저는 여전히 중장기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전고점이 한 44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고점 한 44만 원 정도 1차적으로 한번 목표가를 잡으시고 그 다음 이걸 강하게 뚫는지 한번 추세를 보시는, 자녀분 같은 경우는 좀 추세를 보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최근에 HD 한국 지금 현대중공업이랑 현대미포조선이랑 이제 합병 공시를 했거든요. 이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시너지를 좀 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이제 그 지주사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여기도 당연히 재평가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뭐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또 추가 상승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장기 보유해도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전고점 뭐 44만 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추세 한번 쭉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전화로 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달바글로벌. 달바글로벌이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21만 3천 원에 네. 30%입니다. 21만 3천 원에 30%. 그러면 예. 매수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그게 한 7월 네. 21일 날 하고 나중에 또 여유가 생기길래 오른 놈 사가지고 네. 평균가가 21만 3천 원이에요. 아, 그러셨구나. 일단 한 번에 30% 실으신 건 아니고 예, 뭐 추가 예, 매수를 예. 하셨는데 또 이렇게 조금 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막 올라갈 것 같길래 샀거든요. 네. 그러게요. 그랬더니 그냥 막 쭉쭉 빠지네요. 네, 그래서 아유. 오늘은
무슨 이슈가 있나? 오늘은 많이 올랐구만. 품전까지 올라나 싶어서 전화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슈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러면 그것도 한번 짚어드리고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달바글로벌 이 신규 상장 이후로 주가가 신나게 달리다가 지금 8월 달부터 갑자기 엎어져 버려서 요즘 요 시간에 자주 또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는 네. 종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라는 문의가 많은데 우리 이상록 파트너께서 답을 좀 내주시죠. 이게 한글로 표현하면 달바글로벌이 조금 좀 촌스러운 느낌도 나잖아요. 근데 네. 이게 보면 원래 영어로 이제 D하고 맞아요. D에 쉼표 찍고 알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보면 엄청 세련돼 보이는 그런 브랜드 명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보면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꾸준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중국에 대한 기대를 또 일부 했지만 우리가 뭐 중국과에 대한 관계 개선이 뭐 뚜렷하게 현재는 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매출처를 또 다변화시키면서 뭐 유럽이나 또는 이제 북미권 또는 이제 중남미권으로 또 확장을 시켰는데, 미국과에 대한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으로 일부 악재를 좀 맞으면서 그 다음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28억 원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는 그런 양상들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작용하면서 반등은 나왔지만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시는 21만 원 선까지 반등을 하기에는 뭔가 이런 우호적 환경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반등은 좀 제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무역 관계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화장품주들이 이런 관세에 대한 압박감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좀 염두하시면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조금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면 좀 비중을 좀 줄여가신 전략으로 잠깐만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주가가 한번 크게 떨어졌던 자리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 20만 원 자리가 현재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은 항상 되돌림 파동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만에 이게 빠졌다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것을 이제 B 파동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A 파동, B 파동, C 파동으로 떨어질 때 보면 우리가 이 A, B, C 파동을 이제 조정 파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빠진 것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을 저는 20만 원 선까지는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다른 여타 이슈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9만 5천원에서 한 20만 원 선에 대한 가격대가 온다면 그때는 비중을 좀 더 축소하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달바글로벌 오늘 뭐 코스트코 입점 뉴스가 뜨면서 오늘 한 3% 가까이 한 3.6% 반등이 나온 상태고요. 다만 최근에 달바글로벌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좀 실적 확인 작업을 그치자라는 분위기입니다.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598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예상치가 1,200억이에요. 네.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뜨고 있습니다. 이 속도면 굉장한 속도인데 그렇게 정말 나온다면 지금 주가는 싼 게 맞는데 과연 그렇게 나올까 좀 더 확인하자라는 분위기다 보니까 네. 말씀하셨던 19만 원, 20만 원 가면 약간 밸류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좀 반등 나오는 분위기니까 그거 이용해서 좀 19만 원대 부근 조금 줄이실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달바글로벌까지 오늘 종목 승단 만나봤고요. 저희는 진짜 주식을 찾아서 진주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주식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의 진짜 주식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유망주 주제는요,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이 종목 지켜보자. 이상록 파트너는 진성TEC 가져오셨고요. 나연우 파트너는 SNC스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하나는 재건 관련주고 하나는 조선기자재입니다. SNC스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자, SNC스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 먼저 이 기업 조선기자재와 이런 선박, 평형수 처리 시스템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바로 삼성중공업에서 분사한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지분을 15%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탄탄한 기업 뒷배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고객사로 본다 하더라도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이 두 개 기업을 지금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미 조선 협력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오늘 조선주들 굉장히 좀 하락이 나왔는데 SNCS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시면 이렇게 좀 전강 후약의 모습이 나오면서 좀 어느 정도 이런 모습 캔들이 나와줬지만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렇게 눌림이 나온 만큼 저는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전고점, 상장 첫날의 전고점 한번 돌파할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대라면 저는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장 이렇게 음봉이 나와준 만큼 내일장 한번 반등을 노려보시는 전략으로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조선 협력에 대한 기대감 일정 부분은 좀 중장기 관점에서 진행해 보셔도 좋겠다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자 SNC스를 봤고요. 우리 이상도 파트너께서는 진성 TC를 오늘 준비를 해주셨는데 재건 때문일까요? 뭐 때문에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우선 뭐 오늘 시장에서도 건설주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런 뭐 부동산 업황에 대한 변화들 그리고 지금 건설주들에 대한 변화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건설 중장비에 대한 또다시 한번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에 대한 부분까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이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글로벌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이런 종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기대감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저는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과정들에서 최근에 시장은 계속 순환매가 좀 도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이런 재건주 안에서도 진성 TC는 건설 중장비의 하부 구조물을 또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설 업황에 대한 회복 가능성에 좀 더 염두를 두고 진성 TC를 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이 준비한 종목은 SNC스와 진성 TC입니다.